네, 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문항염의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문항염은 이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된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항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방 안의 온도가 23도라고 가정해보죠. 잘 때. 근데 내 몸속 온도는 37도죠. 그러면 벌써 온도 경사가 14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방 안의 온도가 28도인 경우와 23도인 경우는 심부 온도가 차이가 엄청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염 환자분들은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됩니다. 이 몸속 온도를 높이는 형태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만약에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과 1끼를 먹는 사람의 차이에도 심부 온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2끼를 먹으면 심부 온도가 조금 내려갈 수 있고요. 1끼를 먹으면 많이 내려갈 수 있고요. 굶으면 완전 내려갑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왜 죽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식사도 하루 3끼를 좀 꼭 해 주십사라는 게 저희 한의원에서의 권장 사항입니다. 자, 일단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은 찾아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피부 온도를 높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낮아져 줘야 염증이 치료되죠. 근데 피부 온도를 또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를 낮추면 됩니까? 모공을 닫아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서양의학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춥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완벽하죠. 뭐 먹는 즉시 1시간 정도 있으면 막 진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니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친단 말이에요. 모공 다친 이후에 밥 안 먹어요? 활동 안 해요? 몸에서 또 열은 발생하죠. 열이 또 방출이 안 되면 또 구멍, 관절, 마찰이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거든요. 그럼 쏠린 부위에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뱅글뱅글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이렇게. 모공이 열려야 열은 골고루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는 겁니다. 열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열을 분산시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그럼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릴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공을 열기 위해서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막 레이저 치료, 막 이런 걸 하면 됩니까? 피부 온도가 또 올라가는데요. 조심하셔야죠. 그런 거 하나하나. 자, 이러한 꼭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준수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 때 치료 기간은 짧아질 수 있고 또 덜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모낭염도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이 네 가지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에 이제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원들을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약재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좀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한의원은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죠. 어떠한 습생이 심부 온도를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피부 온도를 또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또 모공을 닫는 건지 또 여는 건지에 대한 이 생활 습생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우리가 땀이 좀 흠뻑 날 때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뭐 수영이라든지 스킨스쿠버와 같은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이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낭염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 음식은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좋겠죠? 너무나 또 끈적끈적한 음식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이러한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한 첨가물들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 들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물 찬공기도 신부원들을 떨어뜨릴 수 있죠. 우리가 항시 특히 겨울에 있어서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술, 담배도 치료기간에 영향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낭염에 대해서 원인, 또 정상, 발생 기전, 궁금점,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낭염 환자분들은 빨리 좀 치료되기를 또 완치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